연동형 비례대표제 기득권 양당은 결단하라! 선거 제도를 개편해서 국민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해서 국회 기능과 권한을 정상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서 자유한국당과 연대를 시도하고 선거제도 개혁 무산과 관련해서 짬짬이를 시도한다면 두 거대 정당은 몰락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매번 총선 때면 52%의 민의가 사표가 되어버립니다. 원래 있던 표를 제자리에 갖다 놓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입니다. 자, 어제 로텐더홀 모습 보셨는데 오늘 야 3당이 청와대를 찾아가서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었는데 이게 이제 취소가 됐고 원래 이제 3시로 잡혀 있었는데요. 정무수석한테 이제 서한을 전달할 거라고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저렇게 좀 집회를 한 다음에 사실 야3당 조를 이뤄서 철야농성까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저렇게 철야농성을 하고 있으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는 정무수석이 찾아가서 의견이 뭔지를 들어보겠다. 네. 그리고 직접적으로 대통령에 전달할 수 있는 서한도 받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국회에서 이미 뭐 할 수 있는 얘기 집회까지 기자분들도 다 취재를 갔는데 네. 청와대 앞에 또 가서 기자회견 해봐야 같은 내용 또 얘기하는 것밖에. 청와대에서도 국회 앞에서 농성하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했겠죠. 뭐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 입장이 어느 정도 조율이, 그러니까 모양새 자체가 정무수석이 정중하게 가서 의견을 접수해 오는 걸로 거기서 정리를 일단은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야3당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돌아가면서 철야농성하기도 힘드시잖아요, 사실. 예. 그러니까 그 서한에 그 정무수석한테 전달하려는 그 서한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도 상당히 이제 궁금한데 일단은 대통령 만나서 우리 얘기 좀 한번 들어주십시오. 단판을 이제 대통령하고 이제 지으려고 하는 왜냐하면 걸까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 연동형 비례대표제든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언급을 했던 내용이고요. 야당 시절에는 어느 당이나 저 부분을 많이 꺼내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야3당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좀 나서주기를 바라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또 국회 내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만약에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그럼 이 여당인 민주당을 향해서 연동형 비례대표 쪽으로 가십시오라고 얘기를 대안을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자유한국당에서 아니 뭐 국회 민주당은 청와대 거수기냐 이런 얘기가 또 바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이제 뜨뜻미지근하게 지금 직답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스킵하고 이제 대통령하고 이제 단판을 지으려는 것 같은 뭐 그런 모습인데 어쨌든 지금 이제 선거구제 당장 국회 내에서는 이제 접점을 찾기는 이제 쉽지 않아 보입니다. 민주당의 이제 이해찬 대표가 예산안하고 선거제 개편 연계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천명을 했고 이런 이 대표를 향해서 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개구리가 올챙이 쪽 생각을 못한다 이렇게 이제 비판 수위를 높이면서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지금. 네. 그 예산안은 국민과의 약속인 거고요. 국민의 네. 삶 직접 연결된 거고 선거구 제도는 사실은 당의 문제거든요. 이 두 가지를 연결한다는 것에서 인정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과거에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과 연계했던 거는 뭐 국정조사라든가 국정원법 개혁이라든가 이런 문제, 민생과 관련되거나 대단히 중요한 정치 현안의 문제였지만 선거제도는 당과 당의 문제거든요. 이것을 연계하는 건 옳지 않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대선 공약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공약했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정확히 말하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겠다, 비례성을 강화한 비례대표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게 저희 당의 공약이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선거제도를 보면 지역 대표성과 직능 대표성이 있습니다. 직능 대표성은 비례대표를 하는 거고 지역 대표성은 지역을 대표하는 건데 지금 야3당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 지역구 의원이 많으면 1당이나 2당에서는 비례대표를 하나도 못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1당이나 2당에서는 노동 전문가, 농민 전문가, 보육 전문가 이런 사람들을 비례대표를 뽑을 수 없다라는 거죠. 이거는 협상 과정에서 논의를 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인 거지 무조건 우리 요구를 받아 이건 아닌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특위에서 이제 3가지 안을 내놨잖아요. 3가지 안 중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0%다 이거를 연동형으로 하자라는 안은 없습니다. 일단 1, 2, 3안 중에서는. 권역별로 이제 연동형으로 하자라는 것은 이제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긴 하지만은 참고로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네. 아까 예산은 국민에 대한 이제 약속이라고 말씀하셨고 했는데 그건 뭐 매년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속해야 되는 것이고 대통령께서 이제 그 선거 때 했던 공약도 국민한테 한 약속은 맞거든요. 근데
그것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이제 당의 이슈니까 내가 해서는 안 된다. 그거는 제가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 어차피 여당은 지금 당의 그 청와대 거속이라는 거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네, 네. 다만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 우리가 충분히 검토하고 할 만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당하고는 뭐 의견이 틀릴 수도 있지만 다만 이걸 가지고 야당이 야3당이 지금 현재 주장하는 것에 있어서는 거기에 있는 디테일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국민들한테 연동형 비례대표제 되면은 의석수를 확 늘려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말을 안 하고 무조건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만 선전을 한다면 그럼 그것도 국민을 속일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기 일단 때문에 1, 2, 3안 중에 3안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네. 저거를 지금 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참고로 지금 잠깐 보시죠. A안, B안, C안으로 이제 나눴는데 전부 공통적으로는 권역별 비례제 다 들어가 있죠. 연동형으로 다 들어가 있는데 C안이 의원 정수를 이제 확대한다. 이게 한 330명 정도로 확대하는 안이 이제 있고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느냐 아니면 거기다 도농복합 선거구제를 포함시키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다른 세 가지 안입니다.